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글쎄 말이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는 옛날부터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럴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소통이 되나? 뭐 이런 의구심도 생기더라고.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아직 그들 속에 살아있구나. 그 동네에서 푸른 지붕 밑에 지록위마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안 되고. 근데 사실은 중국 고전 이야기를 하면서 시사 이야기나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게르니카를 보면서 그림이 예쁘니 말이 예쁘니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슬슬. 네. 지금도 시간 많아요. 아, 그래요? 잘 들어가죠.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생각 이야기를 하다 말았어요. 생각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저 해주시죠. 노노의 우리가 군자 694를 하면서 네. 생각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벗어나서 생각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란 뭐냐 해서 이제 생각하다와 생각나다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하다의 정의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행위. 네. 생각하다는 것 질문하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네. 생각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고 다시 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내 의식 속에 그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은 내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하는 것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의 종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7개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없어갖고 그때 아마 3개 정도 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사실적 사고, 사실에 대해서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보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냐. 이런 거 현실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최대 대통령이냐? 아니니까 거짓이고. 이거 사실적인 거니까. 참 거짓을. 예.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사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란 뭘까 할 때 논리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짝이기 때문에 꼭 전제와 결론,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지 논리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논리적 생각을 한다는 것은 먼저 근거가 뭔지 질문도 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주장이 뭔가를 동시에 했을 때 논리적 사고다. 한쪽만 주장만 얘기하는 걸 보고 논리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는 비난과 비판을 비교하면서 비난은 상당히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비판은 진짜 그럴까 하는 의미에서 옳고 그름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비판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른 생각 좀 더 얘기해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어떻게 생각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죠. 그럼. 네, 교수님이 준비해온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종합적 사고, 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가 너무 쉽죠. 그렇죠. 다 100% 상당하는 사람들이 근데 종합적인 사고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상을 견주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할 때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 그걸 이제 비교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인생과 마라톤의 차이점을 대조.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의 차이점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합적 사고를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나눠가지고 또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교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올바른 생각도 하고 판단을 해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철학 상담도 있어요. 철학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심리적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철학 상담은 이 사람이 올바르게 생각을 했느냐,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잘 얘기를 해서 너의 생각을 지도해 주는 거죠. 철학 상담도 있어요. 철학 상담이라는 것도 있군요. 네, 그래서 책도 있어요. 3-4개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서는 그게 자격증도 주고 그래요. 네. 한번 좀 봐봐야 되겠어요. 네, 봐보세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고의 패턴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사실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가 어떻고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떤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그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다 같이 영동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책 읽을 때 네. 가장 필요한 건 긍정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저자의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고 읽다 보면 자기 생각 다 틀리지만은 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는 비판적 사고가 되는 거죠. 아, 진짜 맞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그럴까?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주장을 깨고 네. 그 깨기 위해서 그 사람의 논리적인 그렇죠.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펼치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동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놨지만 네. 사실은 하나죠. 그렇죠. 하나죠. 네, 분리해놨지만 하나고. 우리가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다가 날 새겠습니다. 네. 생각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에게 교수님 자꾸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이제 공자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예, 우리 지금 계속 노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노. 예, 노노 얘기하고 있죠. 노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노노 이야기 중에, 노노가 이제 공자가 한 이야기니까. 예, 예. 공자는 그, 군자 이야기 하잖아요. 공자가 군자 이야기. 군자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많이, 이제 군자 얘기하면 꼭 소인과 대비해서 한 패턴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군자와 소인. 소인, 예. 소인배. 소인배. 소인배는 뭐, 말 그런 그릇이 작은 사람, 그리고 소인배라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해서 상관없죠. 왜냐면 네. 왜냐면 패턴이 군자, 소인으로 딱 나르면 군자 위에는 다 소인. 소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 그 흑백처럼 예. 군자 아니면 다 소인. 뭐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니까는. 예. 그렇군요. 그럼 군자는 뭐예요? 군자는 그때 설명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다시 정치적인 정치적인 계급층의 개념도 있고 인격 완성체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완성자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임금 내지는 정치 권력자를 군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공자 이전에는 그 개념이 강했죠. 그러니까 공자 공자가 이전에는? 되면서 그게 이제 윤리적 인격체 완성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후자가 강조가 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자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치자면 공자 이후부터는 어떤 인성의 개념으로 그렇죠. 그 강조가 되는 거죠. 인성의 개념을 더 크게 강조했던 그런 사람을 군자라 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2개 정도 볼 텐데.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덕적인 개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맹자, 우리 뭐 아직 맹자까지는 안 가지만 맹자에 보면 그 맹자는 모두 다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군자나 성인이나 또 같은 개념도 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자, 성인 뭐 다 이렇게 같이 쓰니까.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맹자의 관점에서 보면 맹자가 이제 공자의 제자니까. 그렇죠. 직제자는 쭉 네. 제자니까 후대 제자니까. 그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다들 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건가요? 우리 벌써 몇 번째 얘기인 거지만 우리 안에는 본연의 성이 있잖아요. 인의예지가 내 안에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뭐 살인마라도 갖고 있다. 그렇죠. 아주 나쁜 사람도 가지고 갖고 있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안에 내재돼 있는 내재된 거죠. 거. 네. 내재돼 있는 어떤 심성은 다 평등한데 그것의 발현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성을 싸고 있는 기질의 문제다 이제. 기질의 그러니까 문제다. 기질 문제 때문에 차별성이 생기는 거죠. 기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환경도 유전적인 있고, 것.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날 때 사시의 운행의 기운을 받아갖고 태어나니까. 사시 운행의 기운은 팔자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사주 팔자 그렇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시 운행인데.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 기운 받는 게 있을 거 아니고. 그렇죠. 지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또 새벽에 태어났거든요. 쥐뛰면서. 그래서 그 기운에 따라 또 나의 기질이 결정되는 거죠. 저는 띠가 그 토끼띠인데 묘시에 태어났대요. 아 그래요? 네. 묘신 몇인가? 자축인묘면 새벽이라고 새벽보다 아침 새벽 같은데. 네, 그때라 그러더라고요. 6시. 왜냐면 자씨가 지가 0시부터 그때니까 새벽이니까. 네, 새벽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토끼띠가 토끼시에 태어나서 너는 길하다, 뭐 똑똑할 거다. 그랬는데 별반 똑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새벽에 태어나서 먹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쥐는 낮에 와서 막. 그래요? 쥐는 밤에 태어나야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쥐가 밤에 모르겠어요. 태어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영향도
있죠. 많이 받는다. 네, 그렇죠. 기질의 변화. 그러니까 그거를 기질지성이라고 하고 기질지성. 내 안에 있는 원래 거를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연지성은 다 똑같은데 네. 기질지성이 틀리다는 거죠. 달라서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제 그 기질을 닦는 거지. 그런 게 수양이죠. 그러면 성인이 되려고 하는데 예. 성인이 되려고 하는데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제가 주자 어류라는 책을 조금 봤는데 네. 거기에 보면 기질 변화라는 말이 사실 기질 변화라는 말을 써요. 아, 그래요? 기질 변화인데 기질 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거의 이제 힘든 거죠. 어떤 사람이 바뀌는 건 뭐 조금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이 엄청 싫거든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가질 않아요. 물이 무섭고 싫어서. 어릴 때 기억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 있구나.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안 가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해수욕장을 한 번 갔어요. 한 번. 겨울에 해수욕장을 겨울에 한 번 갔는데 가서 뭐해? 겨울에? 그냥 해수욕장이니까 해수욕은 안 하고 바다를 거닐다 왔죠. 여름엔 안 갑니다. 절대로.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변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변하기 쉽지 않은 거죠. 힘들죠. 예. 그 무섭고 두려움이 아직도 저는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파란 것에서 뭔가 공기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하늘이 보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랗고 초록색인 게 하늘이 보이거든요.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물에 빠져 죽은 번에 그것이 아직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물이 무서워요. 그리고 가끔씩 저는 이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 멀리서 보면 시커멓잖아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제주도 바닷물을 가면 너무 좋아요. 예쁘죠. 그 에메랄드빛 바닷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대양의 바다는 굉장히 시커멓고 크고 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아마 방금 기질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지 않을까. 힘들어요.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잠깐 하나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표로 삼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버릴 건 아니고 그쵸. 그것을 향해서 늘 정진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정진하면 이제 불교죠. 네. 정진.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하다 보면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노예나 거지나 또 돈 많은 사람이나 군주나 다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도덕적인 개념 내지는 인성의 개념으로 보자면 평등 사상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쿠데타적인데 이 동네 이야기에서 거기는 군주제였잖아 그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평등 이야기라고 다 똑같아 너랑 다 똑같은 사람이야 쟤도 군자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어쩌면 군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혈통주의인데 혈통주의에서 우리 왕한테 왕을 물려받았는데 쟤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후자의 개념, 도덕적인 개념에서만. 그렇지. 군자로서는 정치적인 개념은 아니죠. 정치적인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죠. 그냥 인성의 개념에서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쿠데타 개념 크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다 나눠 생각하셔야 돼요. 전혀 그걸 연관시켰을 경우에는 그냥 죽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개념은 저번에 권의 개념은 있죠. 나중에 얘기했지. 했었나?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자왈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제 여기 자왈, 군자, 도자, 삼. 네. 그다음에 무등언, 인자, 불우, 지자, 불혹, 용자, 불구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걸 풀었으면은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가능한 것이 없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욕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도, 군자가 해 나갈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군자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때 보셨지만 맹자에 갔을 때 비로소 공자가 성인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냥 자기는
군자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군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난 군자도 아니다. 성인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예.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하지 않고 예.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 용감한 사람은 당연히 안 두려워하지.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죠. 예. 그리고 사귄지 아닌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다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당연한 이제 얘기 아니에요. 그걸 좀 풀었으면은 인자라는 것을 뭐라 그랬죠 옛날에요? 인자? 인자는 애인하는 N이죠.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것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노래.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질지 않은 사람은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진 사람은 냉정할 수도 있고 쿨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질다고 하는 말이 참 그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고 좀 포괄적이고. 포괄적.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애를 키울 때 네. 할머니가 자기 그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 어떤 의미에서? 글쎄요, 그거는 그냥 포용이라고 지나치잖아요. 네. 그죠? 그 사랑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고 또 다른 개념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어진 사람은 진짜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공명정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자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서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서 있고 거기에 자기 판단을 할 때 다른 게 들어가는 거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네.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 옳고 네. 옳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가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용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지자, 용자.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 지자, 용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요 구절도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이제 요 얘기는 또 중용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중용. 인지용. 요게 또 중용에도 나와요. 모든 사람이 지향할 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다 지향해야죠. 예. 우리가 인자하고 모든 사람이 지향할 오륜도 있잖아요. 오륜. 네, 네. 그 오륜도 있고 네. 우리가 달성할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아, 어디다 이게 그러면 군자가 지향하고 걸어가야 될 목표 지점. 근데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지렸을 때 진짜 올바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올바른 지혜의 판단에 의해서 네. 용감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제 현자가 제가 이름 끝에가 현자거든요. 네. 어질 현자입니다. 저도 어지르네요. 어질 현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질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또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다들 이제 지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질고 그래야 어진 사람에게 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어진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포용도 할 줄 알죠. 네, 포용도 할 줄 알고 그게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역동적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포용도 할 수 있으려면 나만인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냉정하게 자를 건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렇죠. 결정하고 나서는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제가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이 예수님 같아. 아, 그래요? 예수님은 굉장히 어질잖아요. 애기 그렇죠. 다 떠들고 그래 다 오고 받아들여. 불쌍하고 힘들고 그 문둥병자 아무도 내쳤던 사람들을 만져서 고쳐주고 얼마나 어집니까 마음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안아주고 이제 밥 대주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야 정말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들과 뭐 권력과 친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교회당 앞에 그 뭡니까 다 쳤잖아요. 네, 그 불의한 거 다 없고. 어. 야, 정말 가히 이거에 비춰보자면 예수님은 군자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가 뭐 목사라고 해서 제가 너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에 비춰보면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것만 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이거 플러스 이제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그러니까 죄를 사하셔 돌아가셨고. 그 신성이.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적인 그러니까 인성적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성을 배제한 인성만 보면은 이제
군자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듭난 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또한 딱 한 켠에 딱 막혀요. 그러면 예수가 단지 군자일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거하고 보니까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당연히.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비춰서 보자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성만 보자면 군자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4대 성인에 집어넣잖아요. 공자, 그들이 이제 그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저는 그 누구지? 소크라테스도 4대 성인에 들어가잖아요. 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어지럽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려고 간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이렇게까지 기록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책을 내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남겨놓은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데 왜냐하면 지금 뭐 서양은 어떻게 보면 서양은 언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운병술의 기준이 여기서 시작되니까 대화론 것도. 우리가 이 인자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질다라는 표현에 제가 계속 꽂히거든요.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건가요? 어질다. 우리가 사실 모든 걸 수용한다. 글쎄요. 아니면 모든 걸 수용한다는 걸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나? 사실은 지금 그 옆에 어질다라고 어진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도 돼야 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혜롭지 않으면 어진 것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저는 거꾸로 봐요. 어짐이 밑바닥에 깔렸을 때 지자가 나오는 거지. 그런가요? 지자 이렇게 오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착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착한 거하고 또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어진다라는 표현 속에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진 인자 가지고 있는 인자의 개념은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보통 어질다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로 좀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진 인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인자 너무 어렵습니다. 어진 인자는 또 획자가 4개밖에 안 되는데 어진 인자는 또 사람 인자도 써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인만으로도 표시한다고 중요해요. 사람 인만으로도 인은 사람인이다. 그다음에 인이라는 개념이 막 변해요. 처음에는 얼짱을 상징했었어요. 얼짱? 네, 뭐 얼굴 멋있고 얼굴 외형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내면적인 거로 바뀌죠. 원래는 외모적인 거였다가 내면적인 걸로 계속 바뀌어지는 거군요. 네. 우리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질다고 하는 말 갖고 그 말 갖고 어질인자를 풀었으면은 아까 착한 사람 뭐 이런 거까지 다 풀면 착하지만은 물론 그건 조금은 우리가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만 얘기했는데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 정점에 있는 단어 아니에요? 그럼요. 중용.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군자가 그렇죠. 될까요? 당연하죠. 그 얘기일까요? 중용에 나와요. 군자는 중용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리고 소위는 반중용. 소위는 반중용, 중용과 반하고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요? 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으러 가면 피팅룸 있잖아요. 네. 그 피팅의 개념이 강해요. 적절한 거죠. 적절하게.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우리가 인자와 지자와 용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남성 중심이었으니까 용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 정말 중용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중용의 개념이 뭐냐면 이거 이제 중용의 중자 개념은 가운데 중이 아니에요. 1과 3의 가운데는 뭡니까? 1과 3의 가운데요? 예. 잠자리인데? 아니, 1과 3의 가운데 잠자야 되는데. 1과 3. 글쎄요. 수적으로, 수학적으로 1, 2, 3 할 때. 1하고 3? 저는 1하고 3. 지가 발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1하고. 우리 하도 자꾸 철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1과 3을. 지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1, 3의 가운데는 뭡니까? 2죠, 2. 그게 가운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중용이 아니에요, 중자가.
그럼 수학적인 중은 가운데 수학적인 1과 1, 2, 3의 1, 3의 중간은 2잖아요. 그렇죠. 중간이잖아요. 근데 네. 수학적인 중간은 고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수학적인 고정은 절대죠. 절대값이죠. 딱 2. 근데 이래 중용의 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추가.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푸주간 고깃집에 가면은요. 네, 아줌마 600g 주세요 하면 요새는 디지털로 다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손잡고 손잡고 그렇죠. 네. 손잡고 가운데 이렇게 있고 맞아요. 접시 하나 있고. 접시 있고 여기 이제 좀 추 있고 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시에 600g을 넣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추를 움직여서 600g 되면 이 막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 됐을 때. 수평이 돼야죠. 맞아요. 300이면 또 이게 이동해 기우니까 이거 움직여야 되죠. 맞아요. 요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은 맞춰지는 거군요. 그렇죠. 항상 변하는 거죠. 이쪽에 한쪽의 모습에 의해서 내가 변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요거에 따라 그러니까 접시에 달리는 그람 수에 따라서 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수평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군자의 모습은 내가 군자라고 1 더하기 1은 2하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변적인 당연히 가변적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내가 뭐 깨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사람이 변하고 상황에 맞춰서 내가 잘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이 군자의 어떤 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 인정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만약에 용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용감이라는 것이 비굴과 만용의 가운데가 중요라고 생각합시다. 그게 용감이라고 하면은 어떤 때는 비굴함이 70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만용이 30일 수도 있죠. 그것이 용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다시 비굴이 뭐 30일 수도 있고 이 뭐 만용이 70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중용의 용감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절대값은 있겠네요. 그렇죠. 언제나.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는 건 용감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그 절대값에 맞춰서 이 추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저울이 수평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비굴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상황에 맞으니까. 어떤 때는 도도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칫 넘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무릎 꿇고 그 가랭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 용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보짓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바보짓을 할 때 그때 만약에 바보짓을 하자고 내가 다윗이요 했으면 죽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때가 살아서 뭔가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또 중용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뭡니까 그 언약궤인가요? 언약궤가 왔을 때 춤추잖아요. 그렇죠. 옷 보고 그때 그 상황에 맞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기쁨인데 하면 그게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적절한 상황에 맞추는 가장 선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실 우리 또 못 찾아요. 못 찾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사실 누군가에게 푹 숙이고 그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도도하게 맞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사실 상처긴 한데 그쵸.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건강하게 내가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 섬겨야 될 때는 섬기고 내가 그 사람 발을 핥아야 될 때는 핥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못하는 거지. 우리가 강하고 자존심, 이거 이 같아, 쪽팔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집안이 굶어 죽고 가는데 내가 지금 돈 벌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목사인데 돈을 안 벌어. 내가 목사인데 돈을 어떻게 벌어? 아예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지. 저는 옛날에 별거 다 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 못하지만. 저는 혹시 우리 크리스찬 TV 들으신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필요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요 근래에는 잘 안 했어요. 요 몇 달간은 안 했는데 필요하면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뭐 아주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물류센터에 가서도 일도 하고 필요하니까 안 그럼 누가 물류 어디요? 네, 전 그 우리 동네에 그 물류센터들이 많아요. 이천. 네. 저도 그 동네를 또 잘 알죠.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녁에 하는 거 힘들잖아, 그거. 근데 밤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낮에 하면 돈을 조금 줘. 맞아요. 6만 원도 안 될 거예요. 네, 밤에 해야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밤에 하고 낮에 좀 자는데 예전에요. 이 얘기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겠다고. 근데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김종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자요 그런 거예요. 아니, 자는 건 자는 거지. 근데 뭘 하고 와서 자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지금 자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를 돕겠다고 온 사람인데 자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낮에 자? 그리고 나서 네, 전화를 2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고 어하고 다른 거예요. 글쎄 말이야. 네,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중용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사실은 비굴할 때도 필요하고 내가 도도할 때도 필요한 거죠. 이것을 적절하게 어떤 것이 선인가를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선과 그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과연 중용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걸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소위 얘기하면 군자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 TV가 매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목사다 이 방송에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서야지 제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설령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받기도 해요. 니네 왜 교회를 자꾸 까냐. 이단들한테 자꾸 왜 빌미를 주냐. 교회를 깔 빌미를 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더 이상 이런 건 좀 하지 말자.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얼굴을 가려서 얼굴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를 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저는 중용은 아니라고 봐요. 좀 더 건강하게 가보자. 이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용이라고 봅니다. 좀 아프더라도 가야죠. 그렇죠. 네. 어떤가 오늘은 뭐 중용의 얘기는 안 나왔지만 어떤 군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인자는 불루 걱정하지 않고 지자는 불혹 유혹당하지 않고 그렇죠. 정확히 판단하니까. 네. 용자는 불구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막 되고 싶어요 막. 그래 좋죠. 야 목사가 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뭐 꼭 인자가 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똑바로 딱 서서 성경 안에서 내가 자료나 오류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성경만큼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에 딱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그 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그래요? 네. 봉자가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근데 왜 자왈이 있고 공자왈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 네, 앞에 공자를 뺐어요. 글쎄 그러네. 나도 전혀 생각도 못했네, 이 질문하시네. 아니, 그렇게 돼 있었어, 제가. 자왈, 모르겠어요. 저도 좀. 보통 자왈. 자왈하면 이제. 공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 똑같죠. 근데 공자, 원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의외네요. 저는 몇십 년을 봤는데도. 그래요? 저는 2번 봤는데. 글쎄요. 저는 의문이 없지 않고 봤는데. 보통 자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자왈 하면 제자가 그래도 현장에 있어 그랬었나? 하여튼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네네.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네. 예. 자, 다음에는. 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말이다만 공자왈, 군자, 화이부동, 소자, 동이, 불화란 말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네. 획이라 하지 않고 소인은 획이라 하려고 하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화이부동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야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 이거 아니 말이 어려운 거야. 이거 하기 어려운 거야. 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나.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좋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 걸 그대로 두고 저 사람 걸 원을 만들려고 하면 저 사람 걸 깎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깎아내기 싫거든. 너보고 깎아내라고 자꾸 저 사람 깎으면 나는 편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깎아서 같이 만들어가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힘들다고 하는 건 이 이야기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걸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내 거 내주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시죠. 십자가. 아니, 목숨까지 버렸는데 그거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그게 있는가? 그 생각을 이거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비슷해지네 이거. 좋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 화이부동 이야기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방인도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그 로마 유태인 말고 이방인에도 복음 전파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그건 다 이질적인 타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그쵸.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함께죠. 함께. 더불어 간다. 과연 우리나라에 함께라고 하는 그 명제가 살아있을까요? 힘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글쎄. 화이부동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조선시대 때도 무슨 당파가 있잖아요. 훈구파, 살인파. 그거는 이제 세상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떡하네. 살인파에서 또 서인, 나이 가리.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다. 지금 그게 그거지, 전당 싸움도, 안 그래요? 당파 싸움이나, 지금 전당 있잖아요. 네. 갈라지나요, 지방세.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 진짜 폐쇄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하잖아요. 민주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민주화를 지향하며 살잖아요. 민주국가를. 근데 이 민주라고 하는 것의 정치적인 것을 보자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랑 다르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이번에 통진당? 얼마 전에? 통합진보당. 없애버렸잖아요. 그쵸, 없었죠. 그분께서 지금 국무총리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국무총리가 되셨고, 또, 덕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르다고 해서 없애는 것. 이것이 과연 화이부동, 민주화, 내지는 건강한 정치인가? 또 이런 생각 좀 해봐요.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남북 간의 그거 있잖아요. 대립관계. 그런 것 때문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애매하고 미묘한 부분이에요. 그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건전하게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들고 죽여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를 더 쌓고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화이부동이 안 되냐. 우리나라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고요. 네. 욕심이고. 받아들이지 않죠, 남들을. 지금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많고 우리 동네만 해도 외국인 시집 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요. 일단 이상하게 봐요. 그럼. 일단 이상하게 보고, 쟤는 좀 그러네라고 보면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하죠? 이주민 노동자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온 결혼 이민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돌아서죠. 야, 너 쟤랑 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한 동네에 한 공기 마시고 한 동네에 한 학교 다니는 애들 부모님들끼리 뭐하는 그게 안 되지. 그 동네에서도 그게 안 되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가 걱정해. 진짜 우리나라처럼 폐쇄적인 나라가 드물. 일본도 덜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90년대 초에 갔을 때는 진짜 그 당시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아파트도 안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일본이 그때 그 당시에 90년대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이거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만 무슨 빨이라고 막 하면서 욕을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가까이 돼서 기국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경험도 있고 예. 일본 사람도 더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타적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뱉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내가 당했으니까 에이씨 무슨 빠리 하면서 그랬는데 네. 10년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때 막 외국 사람 들어오고 예. 연수 노동자들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이게 더하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색 인종에 대한 그 인종 비하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참 네. 그래서 화이부동 진짜 필요합니다. 그럼요. 우리 그 노동자들 보세요. 지금 노동자들의 그 세계에서도요. 귀족이 있어요. 귀족. 우리는 관리자야. 너희는 노동자야.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아, 외국인은 이렇게 하고? 아니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아니, 같은 한국 노동자들끼리 그렇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안에서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회사를 잘릴 걱정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고 해서 일궈냈어요. 뭔가 하나를 해냈어요. 휴식 시간을 10분을 더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휴식 시간 10분이 다 같이 적용이 되죠. 얘네는 쉬고 얘네는 안 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것을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때 그 파업, 야, 니네 파업해, 나는 파업 안 할래 했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이쪽에서 임금 인상 3% 얘기했어요. 3% 오케이, 3% 올려줄게. 그래서 파업을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파업 안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파업 반대하고, 야, 니네는 해. 우리는 노조 안 해. 노조는 빨갱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해왔던 그 파업 이 이야기, 노조원들이 했던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 오른 거라니까요? 그렇지, 뭐 안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 오는데 그러면 그건 그냥 당연한 거지. 함께 해야 사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방금 제가 얘기한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것, 조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으면 좀 나누고 저쪽이 나오면 내가 좀 건강하게 받고 이게 주고받고가 굉장히 건강해져야 조화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목소리가 내가 잘났다고 일어서면 그건 합창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합창도 밴드도 내가 기타를 잘 친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죠. 기타 소리만 크게 해놓으면 그게 무슨 그렇죠. 깨지는 거잖아요. 합축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양념을 다 그때 맞게 해야지. 네. 뭐 다 좋은 거 지나간다고 맛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엄청 이것만 이 화이부동 이야기만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오늘 밤새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작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못 하고 이제 하여튼간에 화이부동 잊어먹지 맙시다. 네. 화이부동.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문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죠, 공동체.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요 이야기들만 우리가 오늘 한다면 오늘 뭐 얘기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철학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할까요? 그렇죠. 다음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마르틴 부부 얘기 다음에 합시다. 왜냐면 크리스티앙이라는 사자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건 다음. 그래요? 너무 어렵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화이부동까지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천 TV